앞서 보신 대로 저성장의 저물가까지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 이른바 디의 공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보다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보통 물가가 오른다 이럴 때만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저물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저물가, 이게 왜 위험한가요? 아무래도 저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이 GDP 물가라는 이 GDP 디플레이터가 낮아졌다는 거는 이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과 가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인 명목 GDP 증가율이 낮다는 건 기업과 가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살림이 팍팍해져서 가계 수요가 줄면 물건을 잘 안 사게 되니까 기업은 물건을 잘 안 팔려서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기업은 결국 근로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가계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또 소비를 줄이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에 공포감을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경제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따라간다,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하면은 마이너스 물가에 또 소득은 줄고 또 여기에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불거진 최악의 경제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로 부실 대출을 떠안은 은행들이 흔들리면서 이 민간의 대출을 줄였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가 부도를 막지 못하면서 실물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산이 붕괴되거나 마이너스 물가가 길게 이어지는 상황 자체는 연출되지 않고 있지만 성장 동력이 식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그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실물 자산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지 경제가 악화되는데 그중에서만 집값만 오를 리는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는 있습니다. 통상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부동산과 이 주식과 같은 실물 가치는 좀 하락하는데요. 경기 위축과 정부 규제 압박에도 저금리 기조의 부동산으로 향하던 이 유동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